아 시원하다 진짜. 아 에너지 싹 비웠으니까 또 먹어줘야지. 아 선배님 왜? TMI. 뭐가 밥 TMI야? 먹는데 지금. 이 먹고 비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? 이 비워야지. 화장실 못 가가지고 응급실 오는 사람 진짜 많단 말이야. 저희도 지금 먹고 있잖아요. 아유. 아니 근데요 선배님.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에너지 만드는 법을 배웠잖아요. 그치? 걔네는 다 쓰면 어디로 가나? 화장실 같은 게 있나요? 다 있어. 무조건 있어. 들어오면 나가는 게 분명히 있어. 있지 않으면 안 되거든. 그거 어디로 갈까요? 모르지. 내가 그거 어떻게 알아. 일단 뭐 어디로 가는 건 상관없고 일단 우리 늦자고. 아, 궁금한데. 뭐가 궁금해. 어디로 가지? 교수님 어서 오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간단하게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. 안녕하십니까.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의 교수로 있습니다. 정용훈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교수님.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. 교수님 사실 저희가요 밥 먹다가 화장실 얘기 나오다가 갑자기 교수님 초대한 거거든요. 사실 이런 말씀 좀 드리면 좀 그렇긴 한데 인간은 모두 먹지 않습니까? 그쵸. 먹고 나서 이제 뭔가 이렇게 딱 해야 되잖아요. 당연히 비워야죠. 네. 그리고 이거 원자력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. 우라늄 연료를 쓰고 나서 사용 후 해연료를 처분하는 그 문제가 바로 말씀하신 그 화장실 문제. 사용 맞아요. 후 저도- 해결료. 일단 사용 후 해결료가 뭔지부터 설명해주세요. 그러네. 사용 후 해결료잖아요. 해결료가 들어가서 쓰이고 나서 나온 것. 이런 게 문자적인 의미로는 그렇고요. 더 이상 핵분열을 지속할 수가 없는 그렇죠. 그런 상태가 되면 4, 5년 뒤에 이제 꺼냅니다. 꺼내고 새로운 걸로 교체를 해주는데 이 꺼낸 걸 사용 후 해결료라고 그러죠. 다 쓴 거. 이 부분은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. 그렇죠? 완전 배웠죠. 완전 잘 알고 이럴 있다. 때 완전 배웠죠. 예. 우라늄이 쪼개지면 예를 들어 아마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요. 세슘. 막 들어봤어요. 들어봤어요. 들어보셨어요, 선배님? 전 들어봤죠. 학원가 아닙니까? GS. 바리움. 바리움. BA. 맞아요. 맞잖아요. 네, 알죠. 제가 아는 슘은 칼슘밖에 없거든요. 슝. 중요하죠. 그런데 이 쪼개진 거라든지 네. 우라늄보다 더 무거운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방사능을 띠게 돼요. 안전하게 그리고 우리가 사는 환경으로부터 또 이렇게 분리를 해서 장기간 이제 보관할 필요가 있죠. 그렇죠. 네. 교수님 그럼 궁금한 게요. 이 사용한 핵연료가 방사능을 띠지 않는 시기까지 되기까지는 얼마나 걸리는 건가요? 이거는 반감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. 또 아는 거 하나 나왔네. 반감기야. 지구학 때 배웠지 저도 반감기. 들어보긴 했어요. 반이 되는 시간이 반감기 아니에요. 그 시간이 맞아요? 얼마나 되는지. 맞습니다. 네네네. 100개가 있었으면 50kg 이렇게 되는 그 시간이 얼마 걸리느냐. 그래서 반감기가 30년짜리면은 300년이면 대부분 없어지고 300년. 예를 들어 뭐 플루토늄처럼 24,000년쯤 되는 게 있으면 길다. 24만 년 정도 되면은 이제 거의 없어진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. 생각보다 긴 시간이네요. 그러니까요. 그래서 좀 안전하게 이걸 좀 저장하는 일이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은 어디다가 저장을 하고 있나요? 지금은 영구히 우리 환경으로부터 분리하는 영구 처분장은 없고요. 없어요? 예, 없고 아예 없어요? 예,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. 아직. 우리나라에 사실 이 원자력 발전소가 꽤 있지 않아요? 그러니까요. 그럼 또 꽤 오래되지 않았어요, 저희가? 그렇죠. 우리나라 지금 운전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가 25개 정도 되고요. 한 3개 정도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. 네네네. 28기가 될 건데 화장실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. 28가구가 있는데 이 화장실을 쓸 데가 없어가지고 또 화장실 뭐 얘기. 임시로 그냥 뭐 정확히 비교하자면은 네. 아파트에 화장실은 있는데 네. 정화조가 다 꽉 차서 아. 이걸 어딘가로 보내야 되는데 정화조가 없는 거. 그게 이제 꽉 찬 상태라고 보시면은 뭐 맞는 비유가 될 것 같아요. 네. 다행히 사용 해결료는 양이 적어서 좀 오랜 시간 축적이 되더라도 우리가 보관을 할 수는 있지만 결국 우리가 영구적으로 격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. 생각보다 꽤 많이 쌓였을 것 같은데 또 임시보관소 같은 거는 뭐 어디 뭐 있는 게 솔직히 다 아냐? 어디 있죠? 임시보관소는 별도로 있는 건 아니고 발전소에서 운영을 하면서 발전소에 보관을 하고 있어요. 발전소 발전소에. 안에.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네.
물속에 집어넣어 놓기도 하고 네. 공기 중에 저장하는 시설도 있고 음. 두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. 그럼 정확히 임시 저장소가 어느 정도 차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. 이거저거 다 따져봤을 때 대부분의 발전소들이 대략 2030년경쯤 되면은 포화가 얼마 안 됩니다. 남았네. 그래서 뭐 한 100년 정도의 기간이라면 임시 저장을 할 수 있겠지만 이걸 수만 년을 그렇게 보관을 할 수는 없어요. 맞아. 그러니까 이거를 앞으로 영원히 격리를 하기 위해서는 영구 처분장을 반드시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됩니다. 그러면 어디다가 처분하는 거죠? 그러니까. 지하 뭐 대략 한 지하. 500m 밑에 이렇게 처분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. 근데 그 지하에 만약에 이렇게 저장을 한다. 그럼 사실 이게 안전한가라고 생각을 분명히 할 것 같거든요. 왜냐면 지하에다 뭔가, 네, 뭐 어떻게 밟고 있는 문제가 또 땅이잖아요. 생길 것 같고. 지하에다가 저장을 하게 되면 일단 우리 환경으로부터 500m라는 거리가 떨어지게 되고요. 그 아래에 또 튼튼한 저장 용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. 그리고 또 용기가 깨지더라도 네네. 아까 말씀드렸던 세슘, 플루토늄 그렇죠. 뭐 이런 애들이 밖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잡아두는 물질들도 가득 채워져 있거든요. 지진이 오더라도 영향이 적고 오히려 그 정도는 뭐 충분히 견디고도 남는 거고요. 그러면 지금까지 이 연구 저장소를 지을 생각을 저희 못한 건가요? 맞아. 왜냐면 지금 40년이 넘었는데. 왜 안 했겠습니까? 하긴 했겠죠. 네, 우리가 1978년에 첫 고리 1호기 원자로를 이제 쓰기 시작하면서 네. 그때부터 이제 사용 해결료가 나올 테니 83년부터 지금까지 쭉 83년부터?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. 네. 사회적인 동의를 얻는 데는 실패를 해왔죠. 그래서 지정하고 무산되고 그런 것들이 무수하게 반복이 됐습니다. 기술이 없어서 못했다기보다는 이건 사회적인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탑을 뜰 수조차 없는. 해외에서는 이걸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. 맞아. 그걸 좀 알려주면 더 오히려 더 안심할 네. 것 같아요. 연구 처분장을 이미 확보한 나라들이 있어요. 있어요? 예. 예를 들어 스웨덴,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착공에 들어가고 또 뭐 혹은 인허가를 받아서 이제 착공 임박한 그런 나라들이 있고요. 네. 스위스가 진행한 방식은 전담 기관을 확실하게 정합니다. 그런 식으로 딱 하나의 전담 기관을 나그라라는 기관을 정하고 네네. 발전소 부지에 대한 조사며 거기 관련된 연구며 또 주민과의 소통이며 커뮤니케이션. 맞아요. 인허가 절차며 네. 나중에 이제 시공하고 운영하는 것, 그 모든 것을 전담을 해요. 국가가 아니라요? 국가가 아니라 전담 기관이 정해져서 하게 됩니다. 그럼 주민들이 볼 때는 사용 후 해결료 연구 처분에 관한 문제는 딱 한 기관이 보이는 거죠. 네. 뭔가 깔끔하네요. 네. 이 안전한 걸 좀 인식을 바꿔줄 필요가 있겠네요. 지난 2016년에 그 방사성 폐기물 이제 관리에 관한 어떤 기본 계획, 사용 해결료 관리에 대한 기본 계획이 만들어지고 어떻게 선정할 거며 네. 뭐 어떤 식으로 이거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건지에 대해서 쭉 계획을 만들어 놨어요. 네. 거기에다가 이제 법이 딱 뒷받침이 돼준다면은 이제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이 되겠죠. 근데 사실 뭐가 이게 원자력이 뭐 내 근처에 있다 약간 이거가 좀 찜찜할 수 있거든요. 그런 사람도 꽤 있을 것 같고. 맞아요. 그 위험성에 대한 걱정이 있는 게 사실이죠. 네. 그래서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전혀 영향 없이 영구히 이 사용 해결료는 격리되는 거다라는 거. 요거에 대해서 충분히 잘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. 소통이 필요하겠네요. 예, 안전하다라는 것을 확실히 이해를 하셔야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. 그럼 그 다음 단계가 되면은 거기에 적절한 사회적인 그 보상은 또 필요합니다. 지원도 필요하겠죠. 네. 그래서 안전성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하고 네.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시켜드리고 꾸준히 묻고 꾸준히 대답하면서 결국 이제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이제 길게 아마 필요할 겁니다. 네. 또 연구 처분장은 필요하다 그래서 내일 당장 생기는 게 아니고 이걸 어떤 식으로 선정할 거며 그러면 부지 조사를 언제까지 끝낼 거며 또 그걸 또 인허가를 또 해야 되고 지역 주민들 동의를 얻어야 되고 또 설계를 해야 되고 공사를 해야 되고 하다 보면은 이게 한 30년 걸립니다. 지금 시작해도 30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빨리 시작해야지 우리가 그 사용 해결료를
영구 처분하는데 문제가 없을 겁니다. 네. 와, 근데 우리 화장실 얘기 하다가 여기까지 왔네요, 선배님. 그렇죠. 쾌변 중요하잖아요, 그렇죠? 저 완전 중요해. 우리가 화장실 없이 살 수 없듯이 에너지도 사실 임시가 아닌 맞아요, 완전한 그런 저장소가 진짜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. 빨리 좀 정해줬으면 좋겠어요. 그 적어도 원자력 발전은 사실 기후 위기 대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거든요. 이렇게 기후 위기라는 것은 이게 전 지구적인 문제죠. 그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알면 이득.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교수님, 함께 인사드릴게요. 알면 이득. 어우, 야 끝났다. 어우, 배 아파. 어우, 왜 배 아파. 그러세요? 아, 배 아파, 배 아파. 어우, 배 아파. 어우. 아우. 아, 화장실 없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진짜. 어? 나 휴지가 없어. 영진아. 휴지가 없어. 선배님, 잠시만요.